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능일이죠. 영상 보시는 분들, 지인분들, 가족분들, 수험생이 있으시다면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그 수험생이 본인의 능력의 120%의 실력을 발휘해 주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미국 시장 얘기하고 조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아이고. 일단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홍보 하나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이제 드디어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저의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벤트를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조금 수익을 좀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수익률을 좀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 한 번씩 제가 이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3월 달에 한번 올해 하기는 했는데 제 예상대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요번에는 뭐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보고 계시다시피 충분히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시장 이후부터 박스권 흐름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개별적으로 혼자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동안 저희 카페 이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이 확실히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오늘 내일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 안에 유튜브 커뮤니티 안에 제가 이걸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금 이 시장 움직이고 있는 거, 내년 시장 전망, 그리고 관심 섹터, 종목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떠들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조정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과하기는 한데,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건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8월 달 고점 근처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버티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이후에 또 가겠다는 의미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매크로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버티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조금 조정을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약간의 조정이라도 좀 나온 상태에서 최소한 이거 한 32,000포인트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좀 좋겠는데 너무 지금 강합니다. 다우는. 이게 이제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판단했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만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10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잖아요. 견조한 소매 판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지금 오늘 앞으로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와서요. 자, 보겠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1.3% 증가했는데요. 컨센이 1%였고 전월 0%였던 걸 감안하면, 미국의 지금 국내 소비 자체는 아주 견고하구나, 경기 침체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동차 제외한 소매 판매도 상당히 좋았고요. 가솔린 서비스 부분이 4.1% 정도 급증했고, 음식료 매장 증가했고요. 반면 백화점, 전자제품 소비는 좀 줄었습니다. 10월 산업 생산을 보면 조금 감소했죠. 이게 컨센보다 많이 못 미쳤습니다. 전월보다도 못 미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 쪽 자체는 많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소매 판매, 소비자들의 소비는 지금 현재 견조한 상태다. 이제 거의 끝물이겠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때 받았던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아직 있다, 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공장 가동률도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흐름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느냐?
자, 전반적으로 미국 소매 판매는 견고함을 보였으나 소비 확산세가 나타나는 정도는 아니었다. 산업 생산 및 공장 가동률 감소는 미국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투심 약화되면서 국채금리 하락 전환, 달러 약세.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보다도 더 내려오는, 그러니까 금리 하단 3.75에서 4인데 3.75를 하회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10년물과 2년물 이 금리 역전차가 1982년 이후 최대치, 즉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연준의 이 최종 금리 수준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상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버틸만 하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끔 시장에 그렇게 갖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조금 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더 하락이 진행됐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견조한 소매 판매가 소매 판매 지표가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준 위원들 발언들 보면요, 좀 굉장히 강경합니다. 제가 이거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조정 구간이고 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조정 안 되면 연준 위원들 8월 달에 잭슨 홀 때처럼 강경하게 막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몇 차례 드렸잖아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분 서열 3위이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금융 리스크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금융 리스크, 지금 최근에 경기 침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경제 금융 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했는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 또는 홀드해야 하는 상황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취약성 해결을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경제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하거나 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라고 매우 강경한 발언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불리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 조정을 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몸 사려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 그동안 과도하게 올라갔으니까. 특히 지금 다우가 지금 조금 문제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 있어 좋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은 4.75에서 5.25가 합리적이었고 지난번 9월 달에 나는 점도표 5.0에다 찍었어. 그런데 지금도 현재 그거 그대로 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5.25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12월 달에 조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 금리 레벨을,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올릴 가능성도 있어라는 걸 또 열어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매파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발언을 보면 이분 내년 1월에 은퇴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소신 발언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얘기.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고용 둔화 없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출 수 있을지 나 잘 모르겠다. 고용 둔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겪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너무 견조해서 고용 깨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부문의 물가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연준은 너무 빨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 금리 인상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대신 25bp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겠다. 이 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금리 인상 계속 더해서 최종 금리 레벨을 더 올려야 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대신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가야 해. 이게 기존의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3월 정도에서 최대 3월 정도 끝인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3월이 더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라는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소신 발언이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 정책 집행자의 생각 속에서 진짜 진솔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시 이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 매우 탄탄해서이기도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금 더 밀려야 돼요. 지금 일단은 11,000포인트 또는 1,80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까지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밀려야 합니다. 이거 32,000원, 32,000대, 2,000포인트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너무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게 연준 위원들이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시장 계속 의도적으로 자꾸 누르려고 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의 상황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은 좀 찝찝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연준에게 시장이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연준에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연준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좀 더 많이 밀리면서 더 강경 발언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기가 너무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들도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대로 여기까지는 지금 버틸 만한데 예를 들어 5%를 더 넘어가게 돼서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까지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결국은 심하게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착륙 아예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더 안 올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 못 꺾는 거고요. 그러면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의 인플레 목표는 뭐 거의 물 건너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잠깐 얘기를 좀 드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라이브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연준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지수가 조금 더 눌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면서 박스권 흐름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 시장 오늘 약세 출발 말씀을 미리 드렸죠. 저희 무료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세 출발 이후에 지금 시장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갑작스럽게 10시 반을 넘기면서 이후부터 한 차례 급락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왜? 중국 홍콩 증시가 오늘 급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코스피 2,500억 매도 중이고요. 코스닥은 뭐 아직까지는 큰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선물도 뭐 매수 중입니다만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결과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 오늘 시장 오늘도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뭐 막 급락 나오는 이런 상황 지금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막판에는 올라가서 아랫꼬리를 조금 달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미국 시장 상황까지 놓고 보면 2,460포인트 지지 가능성이 조금은 좀 옅어지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이 2,460포인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높아요. 높은데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2,410포인트까지 열어야 될 가능성도 일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정도, 그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가 너무 견조하게 버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만 지금 밀리고 있고 다우가 너무 견조하게 버티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흐름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조금 중요하죠.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게임 관련 섹터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의 키 맞추기 지금 조금 진행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게임 섹터들의 강세, 지스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스타 관련해가지고는 아침에도 제가 장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컴투스하고 위메이드 정도 그쪽 계열들 제외하고는 좀 괜찮지 않을까. 나머지는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아도 괜찮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들 특히 중소형주들 생각만큼 강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수급의 확산세,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수급 이 확산, 이 부분 키 맞추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아주 더딥니다. 진행은 되고 있어요. 아주 더디게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조금씩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혼조인데 약간 플러스인 정도. 반면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옴시티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원전 방산 그리고 이제 ASML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요런 섹터들 지금 오늘 혹시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역시나 재료 노출의 성향을 보이면서 현재 급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급락하는 게 이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네옴시티나 반도체나 얘네들이 지금 이걸로 인해서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장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정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조정은 일정 구간 좀 겪어줘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NC소프트 정도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정도 매도가 지금 눈에 띄는데 하이닉스 매도가 조금 많습니다. 아마 지금 하이닉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 매도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SM, JYP엔터 정도 눈에 띄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HLB 살짝 좀 들어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뉴스가 떴었죠. 외국인들, 지금 아마 이 공매도 세력들, 이 쇼커버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가격을 올리면서 쇼커버가 들어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눌러놓고 쇼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유바이오로직스, G2파워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일단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후장 넘어가면서 일정 정도는 아랫꼬리를 좀 달아줄 걸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에서 이번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는 뭐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마무리가 되느냐, 2460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2410포인트까지 봐야 되느냐의 차이고요. 미국 시장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보면 2410포인트까지의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더 못 올랐잖아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246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저녁 8시에 오늘 오후장 영상은 없을 거고요. 오후 8시에 라이브 방송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 섹터, 종목 이제 2023년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소개 아마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